방콕의 태양은 맹렬했다. 11월의 건기라지만 적도의 열기는 엘리너 펜스의 얇은 스웨터마저 축축하게 만들었다. 23 미술학도인 그녀에게 태국 왕궁의 황금빛 첨탑과 현란한 색채의 모자이크는 꿈결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땀으로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스케치북에 왕궁의 웅장한 실루엣을 담기 시작했다.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와 이 고대 건축물 사이의 유일한 대화인 듯했다. 짜오프라야 강에서 불어오는 후텁지근한 바람에는 향신료 냄새와 매캐한 매연, 그리고 사원에서 피어올리는 향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툭툭거리는 툭툭의 엔진 소리, 과일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멀리서 들려오는 불경 소리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방콕 특유의 활기찬 혼돈을 만들어냈다. 엘리는 이 모든 것이 좋았다. 역사와 현재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숨막히게 뒤엉킨 도시의 에너지. 그녀는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이곳에 왔고 매 순간이 소중했다. 그녀의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전형적인 미국인 관광객 마커스가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다. 그의 커다란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엘리의 귀에까지 간간히 들려왔다. 와우!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인스타 각이야.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듯 분주했다. 그늘진 담벼락 아래에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펜태국인 할머니, 솜짜이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좌판에서 말린 과일과 음료수를 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왕궁의 오랜 풍경화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시선이 때때로 향하는 곳에는 부동자세로 서 있는 왕실 근위병이 있었다. 짙은 색의 빳빳한 제복, 얼굴을 반쯤 가리는 모자,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의 이름은 차나롱 하사였다. 멀리서도 그의 존재감은 위압적이었다. 엘리는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살아있는 역사의 조각을 마주한 듯한 경외감을 느꼈었다. 그의 눈빛은 모자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는 그 눈이 자신과 같은 관광객들을 무심히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엘리는 스케치에 몰두했다. 왕궁의 복잡한 지붕선, 섬세한 장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렬한 햇빛과 그림자의 대비. 그녀는 좀 더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 무심코 몇 걸음 옆으로 옮겼다. 발밑에 희미하게 그어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쩌면 그 선은 현지인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경계였을지 모르지만 방콕의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운 엘리에게는 그저 바닥의 무늬 중 하나로 보였을 뿐이었다. 그녀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각도에서 왕궁의 첨탑을 올려다보며 연필을 다시 고쳐진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엘리의 집중을 칼로 자르듯 갈랐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엘리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미동도 않던 차나롱 하사가 성큼 다가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 때문에 여전히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물러서십시오. 차나롱 하사의 한국어는 또렷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딱딱하고 기계적인 억양이 묻어 있었다. 엘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네, 저는 그냥 그림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더듬거렸다. 방금 전까지 예술적 황홀경에 빠져있던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변명은 불필요합니다. 저 선을 넘었습니다. 이곳은 통제구역입니다. 차나롱 하사는 장갑 낀 손으로 엘리가 방금 넘어선 희미한 선을 가리켰다. 그제야 엘리는 자신이 무심코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선은 너무나 희미했고 어떤 경고 표지판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엘리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특히 마커스는 이 상황을 놓칠세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봐요, 저 근위병, 저 아가씨한테 엄청 빡빡하게 구네. 마커스가 영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는 더욱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차나롱 하사는 마커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엘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신분증이요? 엘리는 반문했다. 단순히 선 하나를 잘못 넘었을 뿐인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다. 그때 담벼락 아래 앉아있던 솜짜이 할머니가 엘리를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태국어였지만 그 의미는 엘리에게도 전달되는 듯했다. 아가씨, 저들과는 언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연민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엘리는 여권을 차나롱 하사에게 건넸다. 그는 여권을 받아들고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짧은 시간이 엘리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차나롱 하사의 제복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황홀했던 방콕의 햇살이 이제는 그녀를 신문하는 조명처럼 따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하루가, 어쩌면 완벽했던 여행 전체가 이 사소한 실수 하나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 같았다. 차나롱 하사는 엘리의 여권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후 아무 말 없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짧고 딱딱한 태국어로 무언가를 보고하는 듯했다. 엘리는 불안감에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왕궁을 그리고 싶었을 뿐인데 잠시 후 다른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들은 아마도 관광경찰이거나 왕궁 보안 담당자 같았다. 차나롱 하사는 그들에게 엘리의 여권을 넘기고 몇 마디 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다. 새로운 남자 중 한 명이 엘리에게 영어로 말했다. 그의 영어는 차나롱 하사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아가씨, 저희와 함께 잠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이요? 어디로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엘리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커졌다.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진정하십시오.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한 절차일 뿐입니다. 남자는 엘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엘리는 자신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버린 작은 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커스가 여전히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엘리는 그들에게 이끌려 왕궁의 번잡한 구역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장식의 건물들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가자 낡고 차가운 느낌의 작은 사무실 건물이 나타났다. 문제 처리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인지도 몰랐다. 햇볕마저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은 방금 전까지 그녀가 감탄했던 왕궁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사무실 안은 더욱 황량했다.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 그리고 벽에는 태국 국왕의 사진과 알아볼 수 없는 태국어로 된 규정집 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엘리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졌다. 차나롱 하사는 문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관광경찰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뒤적였다. 엘리너 펜스 씨 맞습니까? 남자가 여권을 보며 물었다. 네. 엘리는 간신히 대답했다. 왕궁 관람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지정된 경계선을 넘어 통제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남자는 마치 판결문을 읽듯 딱딱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이 너무 희미했고 아무런 표지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해를 끼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엘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부당함에 대한 분노로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단호함이 실렸다. 이건 너무 과도한 처사예요. 저는 관광객이고 이 나라의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엘리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차나롱 하사와 짧게 태국어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차나롱 하사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마침내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구두 경고와 함께 향후 24시간 동안 모든 왕실 관련 구역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치를 어길 시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접근 금지. 엘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방콕 여행은 짧고
왕궁궁과 주변 사원들을 둘러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였다. 이 사소한 실수 하나가 그녀의 소중한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다. 벌금보다도 그 비인간적인 대우와 무력감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다. 하지만 저는 내일 떠나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엘리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겼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듯 서류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차나롱 하사는 여전히 문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혹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듯한 무표정만이 감돌았다. 엘리는 그가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요지부동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엘리는 풀려났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매료시켰던 방콕의 모든 것이 이제는 차갑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왕궁을 벗어나 닥치는 대로 걸었다. 발길이 닿는 곳은 사남 루앙, 왕궁 앞의 넓은 광장이었다. 한때 태국 국왕의 장례식이 열렸던 신성한 장소. 지금은 연을 날리는 아이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그리고 그녀와 같은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엘리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그녀는 광장 한 구석의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에는 아까 그리다만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왕궁의 아름다운 첨탑은 이제 불쾌한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 그 페이지를 북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나지 않았다. 멀리 짜오프라야 강이 보였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갔지만 엘리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규율과 인간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나롱 하사의 행동이 과연 진정한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스템의 경직된 일면일 뿐인지 자문했다. 규율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규율이 인간적인 이해나 공감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규율 자체보다는 그것을 적용하는 개인의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에게 아주 조금의 서유이나 이해심이 있었더라면 엘리의 하루는, 아니 그녀의 런던 여행에 대한 기억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그녀 옆에 다가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왕궁 앞에서 보았던 솜짜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엘리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비닐봉지에 담긴 차가운 코코넛 주스 하나를 건넸다. 마셔요 아가씨. 더운데 고생 많았지. 할머니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엘리는 할머니가 건넨 코코넛 주스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음료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요. 할머니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진 말아요. 방콕에 좋은 모습도 많답니다. 이 코코넛 주스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기억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엘리는 할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녀는 이 끔찍던 경험 속에서도 아주 작은 교훈 하나를 얻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차갑고 비정한 규칙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아무리 경직된 시스템 속이라도 솜짜이 할머니 같은 따뜻한 인간미는 존재한다고.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황금빛 노을이 짜오프라야 강과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엘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다. 찢어버리려 했던 왕궁의 그림. 어쩌면 그녀는 이 그림을 완성할지도 모른다. 아름다움과 추함, 황홀함과 절망감이 공존했던 오늘 하루의 기억을 담아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는 부디 이 도시의 따뜻함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엘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솜짜이 할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천천히 광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듯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권위란 무엇인가? 규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은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이었지만 엘리는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그 질문들을 곱씹게 될 것 같았다. 그것이 바로 이 쓰라린 경험이 그녀에게 남긴 지워지지 않을 숙제이자 성장의 씨앗일지도 몰랐다. 방콕의 열기는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이제 그 열기 속에서 그녀는 아주 미미한 희망의 바람 한 줄기를 느끼고 있었다.